이재명 대표가 줄줄이 이제 재판을 대비하는 사이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시킨 배신자 포스터를 뿌리기도 하고, 또 오늘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제했으면 바라는 그러한 수박 깨기 행사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강경파 의원들까지 이런 움직임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철험의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2차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이걸 차라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아예 들어가지 말자, 보이콧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콧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김용민 의원입니다. 강경파의 김용민 의원. 집단 불참에서 표결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자, 이건 김남국 의원이 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비명계 중에 대표 주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영장 실질심사 받고 깔끔하게 기각시키는 게 제일 낫다. 뭐 이런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직접 출석해서 깔끔하게 기각받고 돌아와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서로 어쨌든 충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신문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먼저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듣고 자세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어떻게 차단해요? 무경 투표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원천 차단도 원천 차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그 인물도 없어요, 우리 당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오히려 지도부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이걸 가지고 당을 적극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자,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셨는데, 공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부분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조선일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 강성 지지자들의 힘을 더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천 때 개딸 여론조사 반영하도록 당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더욱 키워주겠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이 여론조사를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바로 공천에서 비명계, 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명계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 활동을 지금 당무 기여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명칭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이재명 방탄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다. 비명계에서는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 평가 항목 중에서 지금 100점 만점에 무려 20점이나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권리당원들이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을 하면, 20점이나 반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친명계 의원들이 득세를 할 테고 나머지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지금 혁신위에서 이 해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여 활동을 당무 기여 활동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면, 뭔가 기여 활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당무 기여 활동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지, 이걸 두고 지금 비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명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좀 카메라를 옮겨볼까요?
이 대표 옆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이재명 수호를 외친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결국 이 대표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대1로 만났을 때도 걱정하지 마시오. 공천 룰은 최대한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뭐 당원 당규나 아니면 공천 룰이나 이런 거를 지금 바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이제 혁신의 발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가진 권한의 행사의 범위를 훨씬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명계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규모 반란표가 당내에서 나온 이유가 네. 바로 이런 그 어떤 대표 중심의 사당화 뭐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뭔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역주행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이제 비명계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무슨 뭐 불이 붙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비명계와 그 친명계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강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폭이 넓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 아직 9시 반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아마 서관 입구, 서문 입구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지층들의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일단 기자들이 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포토라인을 설정해서 아마 취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1시간쯤 전부터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 10개 중대를 배치할 정도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떠한 집회 시위가 예고가 돼 있어서 또 충돌이 벌어지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연결해서 현장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쨌든 앞서 신문에서 짚어드린 대로 당원 변경까지 해가면서 비명계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민주당에서는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제 긴장과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공천과 직결된 이 당무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불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거죠. 네네. 당연히 이제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의도가 뭐냐, 결국에는 친명 중심으로 비명계를 섞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구심은 곧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신변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비명계의 반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누구도 저런 표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요. 뭐 민주당도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비명계가 느끼는 위기감, 또 이게 비단 공천만이 아니고 이 체제가 그대로 갔을 때 설사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이 밖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여기서 멈추면은 그나마 저게 봉합이 될 텐데 검찰 수사가 멈추지 않잖아요. 네. 2차, 3차 체포영장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당이 또 격렬한 내용에 휩싸이게 될 텐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이제 어떤 결단과 또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졌지만 네. 결국에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칼자루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종래처럼 어쨌든 당을 동원해서 방탄으로 맞서겠다. 그런다면 아마 당내에 그런 우려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의 내용이나 갈등은 훨씬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전쟁으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 말고도 철험의 또 다른 회원인 김남국 의원도 연일 비명계를 겨냥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말하기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네. 대한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시는 당을 위한 게. 거라고 말을 하는데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총선을 못 치른다는 주장을 자꾸 말합니다. 예. 혹시 그러면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중 대변인님, 본인도 공천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정당에게 공천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럼요, 뭐. 그래서 누구나 그 생각을 버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그 이제 체포동의안에 이탈했던 그 표결에 이탈했던 뭐 30여 명 이 사람들의 이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이견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민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체포동의안과 연결된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민심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도 그러는 게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이견을 던진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수사는 사실상 상수화돼 있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어떤 현존하고 있는 민심을 조금 드러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또 다른 의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민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무소속 의원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꼼수로 뭐 이렇게 탈당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당도 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겠습니다. 이재명 비판 컬럼을 공유한 SNS에 욕설을 썼습니다. 경향신문이 지금 권중 대변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대부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도 됐고 이런 과정들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사설이 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민생과 경제 분야로 전장을 옮기려 해도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뭐 아주 상식적인 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욕설했습니다. 걔 XX들 맞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저런 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과연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고 논의되고 토론되고 생산되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네. 그 민영배 의원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까 김남국 의원이 와서 이게 다 비명계들이 이탈하고 반란표 던진 거 다 공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영배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같은 분이 공천 때문에 저는 지금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민영배 의원은 광주 지역구 아닙니까? 네. 공천이면 뭐가 됩니까? 당선이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든 어쨌든 간에 충성을 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저는 과잉 충성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도 안산의 지역구인데 어찌됐든 김남국 의원의 진정성을 제가 무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하는 것이 공천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30표 넘는 반대표를 던진 분들은 뭐냐면요.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천이 중요하려면 개딸들한테 아부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옆에서 잘 충성하고 이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천을 받아봐야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어떤 수렁속으로 빠지는 상황을 계속 묵과하고 있다면 당선이 안 된다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에 그 30명 넘는 분들은 진짜 투표장 가서 그냥 외로운 저항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야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표 던진 사람이 공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현실을 전혀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 강경하게 지금 옹호하는 분들이 오히려 공천권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도 욕설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어쨌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이 되게 주목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판결 이런 것들을 특검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론을 보더라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논의해야지 이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계속 몰아세우는 것으로 에너지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가 종료가 됐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를 출발해서 아마 서초동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의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마 한 10시쯤 돼서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10시쯤 돼서 아마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착하게 되면 현장 아까 저희가 연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들어오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렇게 친명계 의원들까지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욕설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명계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뭐 색출이다 또는 뭐 살생부다 이런 좀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근본 또 앞장선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7년 내내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고 내성도 생기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처음 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놀라가지고 나는 부결표 던졌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날라오는 문자를 보면은 뭐 저를 비롯한 타겟으로 삼은 의원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구자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십자가 밟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양심의 자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밟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종교가 드러나면은 뭐 살해를 하고 옛날에 그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라는 건 양심 형성에 침해를 해도 안 되지만 양심을 내가 표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걸 강제로 끄집어내거나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네. 헌법상의 권리인데 의원들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국회법에도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거듭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거는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김남국 의원 특히 말하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에요. 뭐 의총에서 의견 밝혔으면 됐지 않냐. 근데 뒤통수 쳤으니까 비겁하다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데 또 골고 나온다. 뭐 마태복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뭐 의견을 표출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의견 표출 안 하면은 비겁하다고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 의견은 그냥 무조건 비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나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더 동의하는 게 가장 공천에 목매는 분들이 저렇게 충성 경쟁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남국 의원 대표적으로 의정 활동 이모 발언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인데 지금 옛날에 이모 발언이요? 예, 이모 발언밖에 그거밖에 뭐 쓸만한 내용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등극했을 때 보면은 조국 교수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 이러다가 또 이재명 대표 옆에 탁 붙어가지고 누군가의 반사체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밖에 전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지금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당내 민주주의, 더 넓게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집단 움직임 조금 더 신문 통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고 수석 최고위원이고 현역 또 의원이고 또 지도부인데 정청래 의원에게도 지금 강성 지지층들은 부결했느냐 가결표를 던졌느냐 묻는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답변했다고 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답변은 저희가 따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정청래 알콩달콩 자신의 페이스북인데 당원입니다. 의원님께는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의견 표명해 주세요. 너무 한심해서 문자 보냅니다. 다음에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결, 가결 묻는 걸 지금 사실 이 표결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고 이건 비밀 투표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청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의 의원들이 셀프로 지금 나는 부결을 던졌다, 나는 부결 던졌다라고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뭐 의원 자격도 없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는 저거는 바로 무기명 투표를 규정한 네. 그 법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무기명 투표는 저런 의사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또 저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정청래 의원이 부결했다고 하는데 저거 말은 믿어도 되나요? 뭐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네네. 믿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나는 부결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찬성표 던졌다는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139표. 그래서 반대표인 13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했다고 할 때도 그걸 전제로 할 때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친여 무소속에서 그러니까 친야 무소속이죠. 네, 네. 친야 무소속에서 적어도 19표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럼 19명은 누군가 찬성했을 텐데 찬성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결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나는 부결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느냐 하는 건 객관적인 진단이죠. 알겠습니다.